저는 건축에 관련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반지하를 한 거지, 반지하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, 조심해야 된다. 안녕하세요, 작가 반지상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기름을 넣고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수강생분 입찰이 있어서 갔다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부동산 규제라고 하는데 법원 경매 시장은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부동산 시장이랑 정부 정책이랑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. 규제가 되면 법원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. 요새 법원 가면 사람이 맨날 많아요. 저 최근에 댓글을 봤는데 반지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. 전 당연히 반지하에 대해서 항상 이상적인 물건이고 최고의 투자고 라고 당연히 생각하진 않거든요. 저랑 잘 맞았던 게 반지하였던 것 뿐인 거지, 모든 사람한테 잘 맞는 투자가 저는 반지하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경고성 댓글 하나 달아주셨어요. 반지하 아무나 하면 안 된다,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. 근데 그분이 진짜 반지하를 많이 투자를 해본 사람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, 본인이 해보고 그 생각을 하는 건가. 반지하 접근을 할 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포지션에서 사실 대다수는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시세 차익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 거의 제가 생각할 땐 99%가 시세 차익을 보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랑 당연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향은 잘 맞지 않아요. 저는 거꾸로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이유는 저처럼 그 오로지 현금으로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제 댓글에 남겨주셨던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, 저는 건축에 관련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반지하를 한 거지, 반지하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, 조심해야 된다,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근데 뭐 일부분 맞는 얘기도 있죠. 저는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거든요.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건설 관련된 회사에도 있었고 하니까 물건을 보는 남다른 시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일반 사람들은 반지하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 토목공학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, 건축에 관련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지하를 접근한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. 그러면 건설에 관련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반지하를 할 수도 있겠네요. 뭐 그런 건 아니니까. 뭐 유리한 면이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. 근데 그 반지하 빌라를 27채를 낙찰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건설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당연히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. 이 토목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집안 안정이거든요. 이 집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면, 흙 안에 있는 물을 빼는 공법이 있어요. 뭐 드레인 공법인데, 땅 안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. 구멍을 뚫으면 그걸로 물이 모이거든요. 그래서 그 물을 배수한 다음에 몇 개월 몇 년 동안 침하를 시키는 거예요, 그 집안에. 그러면 그 침하된 집안이 안정화가 되는 거죠.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근데 그 원리가 반지하 습기를 빼는 원리랑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습한 반지하를 만났을 때 이 토목공학의 드레인 방식이 같은 원리구나, 그때 알았던 거지. 제가 드레인 방식을 알고 있다고? 사실 뭐 그건 학교에서 배운 거지, 제가 진짜 실제로 집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뺀 적은 없거든요. 그걸 알고서 접근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원리랑 같은 거구나 알게 된 거지. 제가 건축 관련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반지하를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는 또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했거든요. 막 앞에 나와서 배우도 하고 그랬어요. 연극 배우도 했거든요.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배우로서도 한번 무대에 선 적이 있는데, 무대에 선 경험이 있으니까 당신 남들 앞에 서는데 좀 두려움이 덜 하지 않겠냐.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나서 약간 그 세입자든 채무자든 명도를 진행할 때 그분들하고 내 100%를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약간 거짓말도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거짓말이라기보다 약간 연기를 좀 해야 돼요. 특히 이 반지하 빌라에서는 좋은 포지션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없어 보이는 가난한 포지션으로 좀 접근하는 게
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렇게 접근할 때 또 대학 때 했던 연극 배우 경험이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게 있었단 말이야. 지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연기의 하나의 일종이 아닐까. 이게 사람은 다 항상 연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연극 배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지, 그게 있으니까 접근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도시 설계였어요.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설계,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도시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많지 않죠.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아요. 제가 생각할 때 한 몇백 명 안 돼요. 도시 이게 제 나름 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도시 설계를 한 사람은 한 몇백 명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분야가 사실 되게 좁거든요. 그럼 내가 이 도시 설계를 해봤으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할 때 분명히 도움되는 게 있겠죠. 저는 했던 게 뭐 신규 단지, 뭐 예전에 혁신도시, 뭐 산업단지, 관광단지, 뭐 이런 것들,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인허가 과정 이후에 토목이 들어가서 거기에 기반 시설을 설계하는 거거든요. 뭐 토공 정지라든가 상수, 우수, 뭐 오수, 다른 부대 시설까지 뭐 설계를 하는 일을 했었는데, 신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눈으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사무실에서도 설계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보고, 또 제가 퇴사하기 전쯤에는 그때 열풍이 불었던 게 재정비 사업이었단 말이에요. 이제 도시가 오래되니까 도시 정비를 통해서 기반 시설을 새로 다지는 거, 뭐 재개발하고 비슷한 거죠. 도시 재정비 사업들을 보면서 어떤 도시가 구도심이 어떻게 또 새롭게 탈바꿈하는지를 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사업을 직접 해보면서. 그러면서 제가 반지하를 보는 눈이 분명히 회사 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회사 일이 그 도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반지하를 했던 건 아니죠. 물론 반지하를 하면서 도움이 당연히 된 게 있는데, 그러니까 앞뒤가 좀 바뀐 거예요. 제가 회사 일, 연극 배우, 그리고 토목공학 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지하 투자를 한 게 아니고, 반지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, 그분은 저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람들을 이렇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때는 자꾸 원인을 갖다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앞뒤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반지하 투자를 했던 이유가 그런 내가 배경 지식들을, 외부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투자를 한 게 아니고, 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. 저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투자는 반지하 투자였고, 그리고 1억 미만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소규모 투자였단 말이에요. 소액 투자였단 말이에요. 그런 물건들이 내 돈도 적게 들어가고 뭐 대출 활용해서도 훨씬 유리하거든요. 그 외에 뭐 커다란 뭐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들은 제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.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. 1억 미만의 소액 부동산, 그리고 오로지 제 시세 차익을 노렸다면 또 제가 회사에 묶여 있는 것도 많고, 저는 어쨌든 방향이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시세 차익보다는 자본이득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월세 투자가 저한테는 더 잘 맞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야지 그 월세 차익을 모아야지 제가 나중에 하고 싶은,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현금 흐름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. 근데 세상의 분석가들은 그런 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뭐 그 댓글을 다신 분을 얘기한다기보다 모든 거를 볼 때 그 사람의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들어가는데, 그 사실 원인은 하다 보니까 있었던 거일 뿐인 거지, 우연적으로 그 사람하고 맞아 떨어진 것 뿐인 거지,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를 갖고 있으니까 접근을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. 그래서 저는 그 세상을 분석하고 막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, 전문가들의 말을, 특히 전문가 중에서도 자기가 해보지 않고 그냥 남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전문가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거는 그냥 남이 봤을 때, 자기가 글을 봤을 때 판단을 하는 거지, 사실
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직접 해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저는 많은 것 같아서, 그래서 항상 본인이 해본 사람의 말을 저는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직접 해본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, 외부에서 보는 판단하고 그리고 직접 그 사람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거랑은 분명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너무 외부의 분석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